오늘은 첫 시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학년 때 수열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무엇을 수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수 1, 2, 3, 4 네, 이렇게 땡땡땡 나갈 때 이런 어떤 숫자들의 나열을 갖다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선생님 임의로 얘기한 거 1,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 이런 것도 수열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수열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 이와 같이 어떤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열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수열이지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극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극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나요? 함수의 극한은 어떤 거였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렇게 되어 있는 분수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함수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x축에 있는데요. 이 함수, 1사분면에 있는 곡선을 볼게요. 이 함수는요. x가 엄청나게 커질수록 저기 무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x가 무한대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y값이 그러지만 0 이 0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요. 따라서 여기가 한계다. 요 0이라는 값이 어떤 한계점, 우리가 영어로는 리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써서 우리는 리미트,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리미트,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이거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갖다가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자, 이게 무슨 의미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저 끝으로 수열이 저 끝에 우리가 유한수열, 무한수열이란 말을 들어봤는데요. 무한수열에서만 다루겠죠. 그래서 끝이 없는 저 수열에 그럼 과연 저 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이런 것을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수열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요거 AN, 이게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우리 이것을 갖다가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고 불렀어요.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이제 n번째 항을 갖다가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 그게 첫째 항이죠. 그래서 1분의 1 해서 1이고요. n이 2일 때 둘째 항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n이 3일 때, 그럼 셋째 항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요렇게 A라는 점, B라는 점, C, D, E라는 5개의 점을 갖다 나타냈어요. 근데 규칙이 있네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 A라는 점은 X가 1이고요. 그쵸?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A1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1이 되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는요, 2,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네요.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n, 3,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0.3보다 조금 더 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4,4분의 1이 되니까 0.25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일 때는 5,0.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뒤로도 쭉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6분의 1, 그렇죠?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네, 쭉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점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수열,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일반항으로. 그래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말은 뭘까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건 그렇죠. 저 끝으로 갈 때, 이 끝으로 갈 때, 여기
여기 어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값이 뭘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n 그 수열의 값이 일정한 값,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값. 일정한 값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수라는 말이에요. 특수한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수, 특정한 값, 보통 우리 얘를 갖다가 a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a 값, 보통 a라고 표시하죠. 네, a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 a를 갖다가 우리는 극한값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서 여기 두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수열 a에는요,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2분의 3, 세 번째 항이 3분의 4예요. 자, 규칙을 알겠나요? 자, n번째 항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분모가 1이라면은 1, 2, 3, 4, 즉 n번째 항은 분모가 n이 될 테고요. 분자는 2, 3, 4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n은 이게 바로 an이 되겠죠. 일반항, 네, n번째 항 an은 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두 번째 수열 bn을 볼까요? 두 번째 수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네요. 근데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보면 알겠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 얘는 n제곱이라는 n번째 항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 1, 2, 3, 4 나가니까 역시 n이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갖다 한번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다 표시해 봤어요. 그랬더니 an은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2분의 3, 세 번째 항은 3분의 4, 그 다음은 그렇죠, 4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6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 bn은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두 경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수열 A에는 점점 작아지지만 어떤 값 아래는 더 안 작아지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1이라는 값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때 요 1이 바로 요 수열의 한계값,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수열 일반항 n분의 n 플러스 1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1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수학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 간단한 것이 수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1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n도 한번 볼까요? bn은 보면은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이 위에 있는 플러스 값들은 점점 작아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한 자리로 모입니다. 어느 값으로 모일까요? 그렇죠. 플러스 값은 점점 작아지지만은 0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점점 커지지만은 0보다 더 커지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게, 즉, 이 플러스 값의 한계는 0이고요. 마이너스 값의 한계도 0입니다. 이와 같이 값이 하나만 정해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계값이 하나만 딱 정해질 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0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이 교대로 나타나지만 역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표시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얼마가 되느냐? 0이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을 갖다 어떻게 표시하는지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거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실수, 이게 중요하죠. 일정한 실수,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요것을 상수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값 하나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 새로운 말 나오네요. 수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죠. 수렴이라는 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표기법을 갖다 좀 알아두세요. 표기법 내용 알아두시고, 수렴한다 라는 말, 수렴이라는 것은 값이 몇 개일 때요? 그렇죠. 하나일 때.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요. 특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어떤 한 값, 여기서는 상수 c라고 나왔네요. 값을 하나만 갖는다. 즉, 여기처럼, c,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일 때, 2라면은 볼 것도 없이 제일 마지막에 저 끝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값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통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고, 역시 이때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n제곱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입니다. 2n제곱분의 1, 좀 어렵지만은 얘를 갖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2분의 1의 n제곱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3일 때는 그렇죠.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점점 얘는 어떻게 돼요?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이 값은 항상 플러스인데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은 안 나와요. 즉, 그렇죠. 0보다는 더 안 작아지겠죠. 따라서 요 극한 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열입니다. 3.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리고 n번째 항도 3이네요. 자, 그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맨 뒤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3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3이다. 만약에 얘를 기호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호로 쓴다면,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모든 항이 3이니까 n번째 항, 3. 이것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어떤 수열인가요? 한번 수열을 갖다가 표시해 볼까요? 첫째 항은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 둘째 항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셋째 항은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 넷째 항은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땡땡땡 나가고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보면 알겠지만 분자는 계속 1인데 분모만 엄청 커지네요. 분모만 엄청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점점 이렇게 작아질 것 같아요.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긴 하지만 얼마보다 더 작아지진 않는다? 그렇죠. 0보다는 더 안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아마 0으로 갈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극한값 표시법으로 쓴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첫째 항은 2-1이네요. 2-1이면 1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항은 2-2분의 1, 세 번째 항은 2-3분의 1이니까 n번째 항은 2-n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2는 상수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분의 1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n분의 1의 극한값은 얼마였죠? 그렇죠. 얘는 0으로 가요. 그죠?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뒤에 점점 해서 이 끝에 맨 마지막에 어떤 수열이 나온다면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2-0으로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2-n분의 1. 자, 요것의 극한값은 얼마에 간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3n제곱분의 1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상수 1과 그 다음에 3n제곱분의 1은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계속 1로 갈 테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 가지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0으로 갈 것 같아요. 따라서 저 마지막에 어떤 수열이 있다면, 마지막 항이 있다면 그 수열은 1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갈 것 같아요. 1 플러스 0이니까 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3n제곱분의 1은 그렇죠. 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어떤 약물은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는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50%가 줄어드는 거네요. 어떤 약물 2mg을 복용하고 N일이 지난 후에 몸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 그럼 AN이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AN의 값을 먼저 구하는 얘기죠. 자, AN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AN. 자, 처음에 얼마를 복용했죠? 그렇죠. 2만큼 복용했어요. 그죠? 그런데, 몸 50%. 하루가 지나면 그 남아있던 양의, 몸 안에 남아있던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그러면 첫째 날, 2mg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이거의 50%가 밖으로 배출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또 50%가 배출되니까, 그렇죠. 0.5, 2분의 1로 할까요? 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또 이거의 50%, 2분의 1이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남아있는 것은 네, 이거의 절반, 4분의 1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번째 양은 어떻게 될까요? n번째 양은. 그렇죠? 얘는 어떤 수열인가요? 첫째 양이 2이고 공비가 네, 2분의 1인 그런 등비 수열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첫째 양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 제곱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정리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분의 1에 n- 그 다음에 n-2제곱이 되나요? 그렇죠. n-2제곱 이렇게 n-2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또는 뭐 얘를 갖다가 2에 네, n-2제곱분의 1 이렇게 표시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리미트 a는 구하라 그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그렇죠. 점점 작아져요. 어디까지 작아지죠? 네, 맞아요. 0까지 네, 0까지 작아질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도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여기서는 an 그렇죠. an으로 할까요? 네, an 얘는 얼마가 되죠?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과 발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수열에서도 역시 수렴과 발산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산이라는 건 뭐였죠? 함수에서 발산이라는 경우는요. 수렴이 아닌 경우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했어요. 수열도 똑같습니다. 수열도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발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런 수열 한번 볼까요? an을 봤더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일반항은 n의 제곱이 되네요. 점점 값을 보세요.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점점 커지겠죠. 저기 한없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 끝은 얼마인가 라고 봤더니 이 끝은 아무래도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것 같아요. 무한대는 수가 아닌 거 알고 있죠? 네, 이건 하나의 기호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기호예요. 자, b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요. 일반항을 보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되어 있죠. 네, 얘는 요 마이너스를 떼면은 2, 4, 8 해서 여기는 뭐 16, 32 해가지고 네, 2의 거듭제곱이니까 또 엄청나게 커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점점 작아진다고 할 수 있죠.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데 네, 마이너스로 커진다고 우리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커지게 돼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이와 같이 n의 값이 커질 때 어떤 an의 그 각 항도요 점점 커지거나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한없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커진다고 합시다. 마이너스로 커지게 되면요 이 값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값으로 모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또는 여기처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이 경우 말고 발산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죠. 네, 한번 요거 예를 한번 풀어보고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수열이 n 플러스 2로 정해져 있네요. n 플러스 2인데요. 우리가 첫째 양은 3, 둘째 양은 4, 셋째 양은 5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네요. 역시 마찬가지죠. 네. 커지긴 커지되 끝으로 가면은 점점 무한대로 엄청나게 큰 수로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때고요. 그 다음에 1-n제곱인데요.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1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수니까 얘는 제외하고요. n제곱만 본다면 n제곱은 점점 커져가지고 무한대까지 커지는 수죠. 그런데 1 빼기 무한대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갖다 1에서 뺀 거니까 얘는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커지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점점 작아져요. 계속 끝으로 내려가기만 하겠죠. 3번 한번 볼까요? 자, 문제 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항이 3의 n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3의 n제곱. 표시해보면 알겠지만 3, 9, 27, 81, 3의 n제곱 얼마일까요? n이 얼마일 때 따라서 네. n이 4라면 81이고요. 그 다음에 n이 5만 되더라도 벌써 얼마인가요? 243이니까 이렇게 차이 나네요. 따라서 얘는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점점 커지는 속도를 봤더니 속도가 점점 이렇게 더 멀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가겠는데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자, 이런 경우인데요. 특수한 경우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첫 번째 수열 A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뭘까요?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좀 특징이 있죠. 그렇죠? 네,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저기 마지막 항에 가서 뭐가 될까요? 1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지만 이때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진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값이 아닐 때, 단 하나의 값이 아닐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특정한 값을 갖다가 정할 수 없고요. 따라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도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인 값들만 보면 플러스 무한대로 또 마이너스인 값들만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커지든 마이너스 커지든 점점 값이 벌어져요. 따라서 이때도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고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값이 두 개 혹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해서 값이 두 개로 나눠질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좀 특수하지만 여기는 특수한 경우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지만 이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만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역시 진동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도 값이 하나로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발산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내용을 정리한 거네요. 자, 그래서 수렴,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하면 값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가져야 된다 라고 하고요. 그때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발산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어떤 값을 갖는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거나 플러스로 커지든 마이너스로 커지든 엄청나게 커지거나 아니면 값을 두 개 이상 가질 때 그래서 두 개 이상 갖는 경우로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수렴하는 것, 발산하는 것, 수렴하면 값을 갖다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얘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니까 점점 마이너스로부터 커지는 건 알겠죠? 네,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지는데 어느 한 값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극한값이 있을까요? 한 개가? 그렇진 않겠죠. 네, 맞아요. 얘는 보면 알겠지만 n-10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데요. n이 커지면 이 n의 값은 네,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에서 10을 빼봤자 그 값은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큰 수로 발산한다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n분의 2n 플러스 1인데요. 각 항을 갖다 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n분의 2n,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n분의 2n은 2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따라서 n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됐죠? n분의 1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네, 0으로 가까이 가고요. 따라서 이 전체 수열은 2 플러스 0에 가까이 갈 테니까 아무래도 네, 2에 가까이 갈 것 같아요. 따라서 2는 수렴하고요. 그 극한값은 그렇죠.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 항은 2분의 19고요. 두 번째 항은 9, 셋째 항은 2분의 17이에요.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쉽게 구하기는 어렵겠죠. 다행히 여기 n번째 항이 나와 있네요. 10-2분의 n인데요. 이때도 한번 각각의 항을 갖다 따로 한번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2분의 n은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수를 갖다가 10에서 뺐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역시 마이너스 엄청나게 네, 작은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얘도 역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n이 1일 때 한번 항을 써볼까요? 자,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인데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2가 되고요. n이 2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서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이 될 거예요. 또 3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돼서 1 빼기 마이너스 1하니까 네, 역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0이 되고요. 자,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값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도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는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진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다음에 5번. 다음을 각각 만족시키는 수열의 예를 찾아 빈칸에 써 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an, 자, 얘가 어떤 경우이면 이것은 수렴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것이 수렴을 해야 된대요. 거기다 an을 곱했을 때 수렴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어떤 수열을 하나 잡아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an 자체가 수렴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an이 만약에 0에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n이 0으로 수렴한다면 그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점점점 값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 갖다 이렇게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렴하도록 뭐 n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분의 1 하면은 이때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넷째 항은 네, 4분의 1, 다섯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1 하지만 점점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한 값 0에 수렴할 것 같아요. 반면에 bn도 역시 b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갖다 곱했는데 그 값은 발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진동 발산, 이때도 역시 진동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값을 갖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뭐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네, 역시 네, 항상 값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 두 개의 값이 나올 테니까 이때는 뭐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과제로 내볼게요. 자, 이건 과제로 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23쪽을 보면은 중단원 학습 점검이 있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초문제 1번과
그 다음에 기초 문제는 1번만 하시고 기본 문제 5번, 6번 기본 문제 5번, 6번에서 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A4 용지 한 페이지에다가 기초 문제 1번 그 다음에 기본 문제 5, 6번을 갖다 풀어서 잘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 지날 때까지인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지날 때까지 좀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리한 것을 갖다가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역시 또 A4 용지 한쪽에다가 잘 정리해서 좀 올려주세요. 무엇을 정리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보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여러분들 23쪽에 보면은 중단원 학습점검 23쪽 한번 볼까요? 여기 있을까? 찾아봐야겠네. 여기는 없나? 여기 있다. 그렇죠. 23쪽에 중단원 학습 점검이 있는데요. 여기처럼 자, 요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학습 내용이라든지 학습 내용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0이면 이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문제를 갖다 풀어봤는데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런 어떤 문제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공부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건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니까 꼭 좀 동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첫째 시간 수업을